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엔 신고 방법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신고 의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총 38,380건이었는데요. 이 중 8,836건, 즉 23%만이 신고 의무자에 의해 신고되었고, 나머지 77%는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신고 비율이 더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총 33,532건, 이 중 9,151건인 27.3%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였으며 나머지 72.7%는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이처럼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2019년에 신고 의무자의 신고 8,836건 중 7,080건, 즉 80%가 아동학대로 판단됐습니다. 이는 신고 의무자의 발견과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신속하게 개입하여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치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글쓰기 활동 중 부모가 술을 마시고 아동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요. 확인해보니 아동이 정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이후에도 학교에 등교하는 아동의 상태를 점검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아동을 후유증 회복을 위해 위센터에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행위자의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엔 신고 의무자 의료인의 발견과 신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의료인은 병원에 내원한 아동을 진료하던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112에 신고하였는데요. 보호자는 아동이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아동에게서 넘어진 상황만으로 발생할 수 없는 심한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을 발견해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신체 학대로 인한 골절로 밝혀졌고, 경찰은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인도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법원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명령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의료적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재학대 예방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 학대 후유증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야 하며, 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비율이지만 아동학대 예방에 앞서야 할 신고 의무자 직군이 오히려 학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앞서야 할 신고 의무자가 오히려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였고,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 수업 시간 중에 SNS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도구로 체벌한 교사.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34차례 학대한 아이 돌보미.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학대하고 공무원 등의 시설 점검이나 조사를 방해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특정 아동에게만 간식과 색연필 등을 안 주며 정서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0%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신체 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아기 스포츠단 아동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는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반성도 노력도 하지 않는 학대의 가해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는 신고 의무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동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과 보호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 번 더 주의를 살펴주시고 학대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만큼 학대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신고 의무자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신고가 아이들을 지킵니다.